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환동선을 이 사무실에도 만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활용도를 좀 최대한 높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용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이고요. 저희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하는 그런 저희의 가치관들을 적힌 글들을 가장 먼저 보이실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이제 저희 회사 입구가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이유 있는 디자인이 보입니다. 이렇게 따로 고정문이라는 말을 써놓지 않고 목재로 마감을 한 손잡이를 대서 이게 고정문과 이렇게 실제 열리는 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가시면 그리고 여기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히든도어로 해서 문의 비례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누르면 숨어져 있는 여기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중앙을 복도를 두고 공간을 좀 나눠 봤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은 저희 영상팀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또 왼쪽 공간은 설계팀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건축주님들이나 손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는 자연스럽게 복도를 바라보면서 쭉 걸어갈 수 있게 그런 이제 복도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창밖에 있는 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는 스위치를 올리면 전동 스크린이 올라가면서 영상팀이 작업하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저희 영상팀이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뷰가 되게 좋네요. 지금 밤이라서 뷰가 잘 보이진 않는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테헤란로에 밀린 차들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문 같은 경우도 보통은 벽들이 막혀 있고 문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디자인을 좀 반대로 해봤어요. 막혀 있는 벽들은 유리로 디자인을 하고 움직이는 문들은 좀 솔리드한 스틸로 해서 이렇게 시선을 가려줄 수 있게 했고요. 전동 스크린은 이제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밖에서 안이 좀 작업하는 공간이 프라이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전동으로 스크린을 달았습니다. 복도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디자인에? 3층 공간과는 좀 반대의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3층은 들어왔을 때 복층 공간이다 보니까 한 번에 넓은 공간이 한눈에 확 뻥 뚫리게 해서 어떤 그런 공간의 압도감을 좀 주고 싶었고요. 여기 9층 공간 같은 경우는 층고가 일반적인 층고다 보니까 높게 해서 한 번에 많은 공간이 보이게 하기보다는 약간 좀 막아서 공간이 좀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했고, 좁은 공간은 유리를 둬서 그때그때 좀 답답하다면 여기까지 공간이 좀 확장돼 보이게 유리벽을 활용해서 공간을 최대한 좀 넓어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 안쪽으로도 공간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상담실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상담실 동선으로 가볼까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상담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기는 평소에 이렇게 막혀져 있고 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폐쇄적이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신 손님분들이나 건축주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발걸음이 유도가 되고요. 그래서 누가 안내를 따로 안 해드리더라도 벨을 눌러서 문을 열어드리면 자연스럽게 걸어서 이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제가 앉아서 촬영하는 익숙한 공간이고요.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건축주님들이 오는 공간이고, 이쪽은 저희들이 와서 서로 만나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마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목재랑 유리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좀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전구색 조명들하고 또 이런 그리드들을 최대한 맞춰서 좀 깔끔하게 정리돼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도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는데 밑에 유리를 껴서 마루가 좀 아래에 둥 떠 보이는 디자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테이블의 이 너비와 여기 가운데 마감의 너비,
그리고 천장의 마감 그리드, 그리고 양 옆에 나오는 이 그리드들, 유리 그리드까지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간들이 그리드들이 좀 선들이 맞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 네, 모습이고요. 복도에서부터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 이렇게 상담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이제 휴게실 영역이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건축주님들 만나는 상담실, 그리고 좀 더 프라이빗한 직원 휴게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직원분들이 일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뷰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이쪽 코너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의 이런 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네, 바 테이블처럼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컵라면 간식 먹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앉아서 보이는 뷰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회전문 뷰입니다. 되게 빙글빙글 쿵짝짝 돌아가는 게 네, 쿵짝짝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야근을 하던 직원분들이 도망을 가셨는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 디자인팀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도면들 딱 A3를 수납할 수 있는 사이즈로 짜서 수납이 될 수 있게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탕비실입니다. 여기 탕비실도 같은 톤으로 이제 마감을 해서 이제 원목으로 일체형으로 이제 직접 다 짰고요. 그리고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저희 실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쇼컷인데요. 여기로 나와보시면 이쪽에서 영상팀에서도 이쪽 바로 쓸 수 있는 복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고 있을 때는 사무실로 드나들 때는 이제 보통 이쪽은 직원 동선으로 쓰고 있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 라인들을 최대한 맞춰서 문이 닫혔을 때 이 일반 벽치처럼 보이게 해서 일반 건축주님들은 이게 문인지 모르고 이제 지나치시게 되고 직원들만 쓸 수 있는 비밀의 문 같은 느낌으로 네,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안쪽으로 오시면 이제 제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가끔 밤을 새거나 야근을 하면 잠을 자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제 책상도 상담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무로 짜서 아래는 유리로 띄워서 네,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런 레일 조명을 이용해서 네, 여기와 여기 이렇게 통일감 있게 조명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염두에 뒀던 것들이 있으세요? 공간을 넓은 공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적이게 보이게 할까? 좁은 공간은 어떻게 하면 더 넓어 보이게 할까? 네,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3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층고가 높으니까 네, 그 공간을 좀 극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데 좀 중점들을 많이 뒀던 것 같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층고는 일정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면적은 같지만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복도라는 메인 그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을 한 번에 보이지 않고 단계별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해서 이 공간 뒤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지 또 이 공간 뒤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지 이런 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공간의 직원 휴게실이나 좀 이렇게 전망을 볼 수 있는 스테어를 계획을 해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환 동선을 네, 이 사무실에도 만들었습니다. 또 영상팀 같은 경우도 문이 하나만 있으면 순환이 되지 않지만 문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순환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여기 사무 공간과 이 회의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와서 탕비실로 또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네, 동선 이렇게 좀 순환을 시켜서 좁은 공간이지만 활용도를 좀 최대한 높였습니다. 아, 여기는 내가 뭔가 상상해서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그 상상이 완벽하게 나왔어 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히든도어가 이게 될까? 하면서 일단 그림으로만 그렸었는데 저희 실장님이랑 본부장님이 하드웨어를 막 찾아서 이렇게 풀으시더라고 디테일들을.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됐는데 얘기를 안 하면 100이면 100 모두 지나치시는 그런 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쓰는데 가끔씩 지나쳐요.
네? 아, 내가 가끔씩 지났잖아요. 저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아직 건축사님 집을 안 지어보죠. 건축사님 네. 집을 지금 뭐 지금은 처음은 아니지만 건축사님이 상상하고 있는 공간을 실제로 그렇죠. 디자인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네. 뭔가 기분이나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거 공유해 주실 게 있으세요? 경험의 건축가? 네, 저희 마케팅팀에서 저한테 경험의 건축가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라는 게 겪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을 겪고 나서 설계를 하니까 더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완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사용할 공간을 제가 또 계획을 해서 만들게 되었잖아요. 공간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집을 짓는다면은 되게 막 도전적인 걸 많이 하고 싶어요. 시공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있죠. 막 이렇게 하면 물새,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결로 생겨, 이런 것들 막 한번 다 해보고 싶어요. 내가 살 공간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일하는 공간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좋은 공간에 있으면 또 그 좋은 공간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공간을 꿈꾸시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공간을 만들고 더 좋은 공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